안녕하세요. 청년선당 김은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원불교 훈련원 중 하나인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있는 우인훈련원에서 제가 지난 8월 일주일간 보내면서 경험 및 그 감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찾아온 경계는 유독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일에 지쳐 스트레스에 쌓여 우울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받은 영향들로 취사를 현명하지 못해 여러모로 제 스스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올바르지 않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었는데 푸는 방법을 적절히 찾지 못하다 보니 스마트폰의 웹툰이나 유튜브 등을 보는 등 잡기에 빠지게 되었고, 불규칙적인 생활, 청결하지 못한 방 등 저에게 좋지 않은 작은 행동들의 모든 것들을 착실히 실천하였고 강급 생활을 하였습니다. 계기는 4월부터 업무가 급격히 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 좋은 습관으로 저를 힘들게 하던 차였는데 업무까지 더 늘다 보니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교우님께도 상반기 몇 번의 상담을 받았고 또 차츰 좋아지나 싶었으나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 자신을 보고 이때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기훈련 비슷한 것을 다녀와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8월 3주간 시간을 비워두었고 교무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여쭈었는데 바로 우인훈련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3주간의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흔치 않은 긴 시간이었으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저는 3주를 1번 우인훈련원 가기 전주, 2번 훈련기간, 3번 훈련기간 후 생활습관 적용 세 구간으로 나눠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출발 2주 전 우인훈련원 원장님께 연락하여 간략히 제 상황과 목표 등을 알려드리고 일정을 조율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머무는 주에 원광대학교 교학과 예비교무님들이 들리시고 마지막 일정이 피날레로 자선상사님께서 들린다고 하여서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탄력 있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훈련원을 가기 전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두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출퇴근이 아니라면 평소 주말에 낮밤이 바뀌어 새벽 3시쯤 잠들고 12시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첫째,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둘째, 그동안 과시했던 아침 수행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교당의 아침 자선을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청년선단 해제단장님께서 제 계획을 알려드리니 아침 자선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해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침 훈련은 작심삼일이 되었지만 이전에 1년에 몇 번을 했을 법한 자선과 교당에 가야 겨우 읽는 일원성 서원문을 다시 보면서 훈련에 익숙해지기 위한 워밍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미리 연마는 바로 운전 연습이었는데 우인훈련원이 강원도의 상기슭에 위치하여 차로 직접 운전하기 위하여 훈련원에 도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한 지 꽤 되어서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안암교당 아침 훈련 갈 때 참석하면서 자동 연습이 되었습니다. 나름 준비를 마치고 3시간 장정을 거쳐 우인훈련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훈련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고 대법당, 소법당, 그리고 펜션으로 구성된 몇 채의 집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편히 독방에 지낼 수 있었습니다. 훈련은 다음날 새벽 5시 아침 신고로 시작하였습니다. 전날 일주일간 연습한 대로 저는 8시간 수면 확보를 위해 10시에 누웠고 이날 운전하면서 피로도 있어 일찍 잠들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아직 교학과 예비교우님들이 도착하지 않은 시점으로 이 두 날은 우인훈련원 식구들과 신고를 소법당에서 올렸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산골짜기 위치한 우인훈련원이라 그런지 아침 공기는 신선했고 또 맑았습니다. 훈련원 또는 교당마다 다른 연부를 읽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우인훈련원에서는 참외계를 읊어 색다르다는 생각을 짧게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 원로교무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헌배 요거가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그만큼 참외계를 포함하여 독경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날은 긴장해서인지 자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분 이상 집중하여 자선이 깊게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시경 아침 신고를 마치고 마당을 쓸고 방 청소를 끝낸 후 7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훈련원에 묵던 가족들이 몇 팀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아침 식사는 맛있었고 특히 이 중 단호박 샐러드가 제일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식당 주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손이 없는 5인 훈련에서는 아침, 점심에서만 간단히 식당을 개방하고 저녁에는 간단히 먹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손님이 많은 한 주를 선택하여 아침, 점심, 저녁 주방의 총무님을 도와 설거지, 뒷정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원의 첫 두 날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8시간 수면을 확보하기 위해 10시쯤 이불을 펴기 시작하여 늦어도 1시쯤 취침하고 새벽 4시 50분쯤 기상하여 소법당의 5시 아침 신고를 모십니다. 끝나면 6시쯤 30분가량 제 개인 시간을 갖고 주방에 내려가 간단히 일거리를 거둡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마무리를 돕고 9시쯤 총무님, 원장님과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며 오대산의 아침을 즐깁니다. 제가 온 주는 교학과 학생 외에도 교구훈련 및 기타 식구들이 머물기 때문에 20분 주행거리 근처인 마실로 나가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가는 길에는 싸게 파는 못난이 복숭아를 사서 썰고 불에 오랫동안 지펴서 맛있는 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심과 늦은 오후를 보내고 나면 5인 훈련원에 귀여운 강아지 3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랑 놀아주니 시간이 후딱 가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주방 일을 돕고 마무리를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온전히 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를 빌어 저는 사경, 헌배, 좌선, 독경을 하였고 훈련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상시일기를 기재했습니다. 이전에 농땡이였던 저는 교당 공동유무념 참여에도 소극적이어서 수행하는 것에 별로 없었는데 5인 훈련원에 와서 혼자서 훈련을 수행해 나가니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예비교무님께서 오시고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거창한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창 열정 넘치시는 예비교무님과 함께 수행을 하니 힘을 얻어 보다 더 일심으로 집중하며 수행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대법당의 예비교우님들과 전형신고까지 함께 하였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감상을 공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각기 다양한 고민과 감상으로 공감도 되고 타산지석 삼아 저를 반주하여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제 고민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어찌하면 마음을 돌려 행할 수 있는가 였는데 마침 이전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예비교우님께서 본인 경험담도 알려주시면서 여러 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비교우님들과는 좌선 상사님이 오시기 마지막 일정 전까지 오후에 훈련원을 청소하고 제초 작업을 하였고 저녁에는 강릉 일대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훈련 마지막까지 예비교우님들과 즐겁게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다녀온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기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훈련에서 배운 좋은 습관 수행을 회사에 나가기 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가벼운 노동을 했기 때문에 10시 취침, 5시 이전 기상이 가능했지만 제 일터로 나가게 된다면 이런 루틴을 현실적으로 계속 적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줄이되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 시간을 탐구하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침을 11시, 아침 신고를 6시, 저녁 신고를 9시 30분으로 해보았다가 야근을 고려했을 때 저녁 신고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판단하여 다시 수정하여 11시에서 12시 취침, 아침 신고 6시 30분, 저녁 신고를 10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좌선을 썩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좌선 시간을 늘리고 싶었는데 한번 제대로 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불 좌선을 포함하여 20분 내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저녁 신고 시간에도 연불 좌선을 넣어 총 2번의 연불 좌선 횟수를 제 수행으로 메꾸기로 하였습니다. 사경 및 헌배도 습관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추가해볼 계획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전에 저는 조석 신고도 흉내만 내고 왜 저를 2번 하는지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조석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고 가끔 못 챙길 때도 있지만 연불자선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스트레스를 건강히 풀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기에 빠져 제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주변 일에 일심으로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텨 빨리 주말이 오기를 기도했고 사는데 무엇 하나에도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감과 우울증 사이를 많이 오갔는데 생각해보니 나쁜 습관으로 인해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 듯합니다. 쉬는 시간을 작게 사용하다 보니 정신은 정신대로 뺏기고 게으른 몸은 계속 누워있어 체력적으로 노쇠해서 정신과 육체적인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하면서 느낀 감상은 작지만 좋은 습관, 즉 수행을 꾸준히 행하고 내 자신을 뿌듯하다고 느낄 만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내 습을 기르는데 좋은 첫걸음이요. 나아가 내 자존감을 높이고 진급하는 데 좋은 수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불자선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방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전에는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 마냥 회피하기만 했었는데 수양 후 일을 마주하고 마음을 돌려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또 수행을 통해 마음의 정리가 되니 물리적으로 제 주변 정리가 되어서 저에게는 무엇보다 도움이 되었고 취사에서 미리 연말하는 습관을 조금씩 기를 수 있게 되어서 무쪼록 생활적으로 수행하는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행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가끔 분위기로 하는 척만 하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수행은 허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에게 행복에 도움이 되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조금씩 공을 꾸준히 들여 행복하고 진급하는 생활은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원 가기 전에는 조석 신고에서 왜 저를 2번 하는지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훈련 뒤에는 네. 그 왜 2번 하는지 알게 되셨는지. 네,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남동생이 알려주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몇 년간 그냥 왜 숫자가 2번인지 그리고 왜 죽비를 치는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할 때마다 의미를 두고 2번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2번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당황스럽군요.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청년 사단 김상인입니다. 그 하기 싫은 일을 어떻게 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수행이랑 같이 병행을 하게 되니까 마음 돌리는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쥐어짜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저도 힘들었거든요. 교무님이랑 또 상담을 해봤었고 또 이제 그런 의무감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힘들구나라는 마음을 깨닫고 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좀 잘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그것조차도 돌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 그런 인지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전에 미리 연마로 그런 수행이 좀 기반이 되어야 좀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고 해서 빨리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전에는 미리 수행하는 것도 좀 깔려 있어야 오래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냥 한 번, 2번에 그냥 마음 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꾸준히 계속 내 일은 계속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계속 꾸준히 내 일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애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 한번 돌리는 그런 인지하는 마음도 이해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수행이 기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끝내는 것은 좀 그것으로 계속 마음을 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마음에 애가 많이 닳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일주일의 수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그것을 제 사회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저희 3일 이제 정기훈련을 간다거나 또는 일주일 동안에 이제 수행 저희 그 출가 여행을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집중이 되어서 같은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좌선이라던가 이런 것들 집중해서 이제 각도 잡히고 그런 자세도 되게 잘 잡히는데 혼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그런 뭐랄까 정기 훈련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비록 자세가 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지속 가능한 그런 습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지 않고 그걸 조금 더 깎더라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주변에 도반님들의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는 좋습니다. 앞으로도 줌 그 선빵 저희도 있는데 저는 6시 반에 해서 참여하지 않지만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저도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